이 시간에는 효정 16주 우리가 전수 캠프라고 그러죠. 전도 수행 캠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좀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 좀 깊은 뜻을 좀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주 효정 전수 캠프를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수행 캠프란 말을 썼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캠프란 말을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캠프라는 것은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총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상에 접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산에서 캠프를 한다든가, 들에서 한다든가, 또는 강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캠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캠프란 말의 그 뜻은 라틴어의 들이라는 뜻이 캠푸스라는 말, 정원이라는 뜻과 캐퍼스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천심원이나 천보교육원도 천심원, 천보교육원, 원이 이 한문이 뜰이나 정원을 의미하는 이 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 캠프는 수행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실천을 위해 가지고 캠프에 캠퍼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여러분 가정했지만은 캠퍼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뜻이냐, 매번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참 하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수행 캠프는 실제 우리가 16주라고 하는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한 지도자와 캠퍼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부님 성에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3대 축복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또 가정 완성을 위해서도 이런 캠프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이렇게 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 캠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좀 쓰지 않는 단어라서 이상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효정 16주 캠프는 천보인이 되어서 천보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3대 축복과 사유기대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익히고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알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행동과 삶의 실천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공과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날 중에 해필이면 왜 16주가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21일 66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1일 법칙이라는 거는요,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었죠. 거기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요, 의심하고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그 대뇌 피질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를 거쳐가지고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도 시간이 21일이랍니다. 그래서 뇌가 변화돼서 어떤 것을 작정하는 것으로, 그런
입장과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21일. 그런데 또 영국 런던 대학의 필리파 렐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는 최소한도 21일이 걸리지만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자기 몸으로 자리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의 뇌가 각인하는 것은 21일, 몸이 습관화하는 것은 66일. 예, 그래서 20일, 66 법칙이 있는데 저는 16주라고 하는 것은 124일입니다. 그래서 124일로부터 66일이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도 16주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생각해서 16주 캠프라는 주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예, 여러분 매일 아침 참모님 체조, 천일체조와 그 다음에 경배 수행, 그리고 말씀을 훈독하는 훈독을 해서 실전 생활에 적용하는 훈독 수행,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천심원 철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것이 수행 캠프에서 캠퍼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6주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16가지 주제가 훈독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갖고 훈독을 하고 심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시켜서 크리스탈과 같은 백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훈독, 심신, 정화, 정성 수행을 중심한다. 이것이 이제 정성입니다. 그래서 매주 1월 바탕으로 해서 관교 수행과 전도 수행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성완성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와서 전도되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이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하는 캠프의 삶을 산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훈독하고 묵상하고 이걸 실천하면서 리더들에게 또 실천한 것에 대해서 코칭 피드백을 또 매일 또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잘된 이런 내용들 또는 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우리 목회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본심의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삶과 수행의 모습을 일지로 써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에 공유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참 부모님께 글을 올리면서 보여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수행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면 팀 또는 식구들이면 식구들 앞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비전 선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동기부여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핵심 팀 리더들을 선택해서 이걸 선포하면서 함께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은 남성들하고 같이 시작해보고 사모님은 여성들하고 또 시작해서 목사님 팀과 사모님 팀이 같이 힘을 합하면 8명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참 부모님께서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래서 우리는 새벽 수행과 철야 수행 전시문에서 가정에서 매일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문 기도팀도 나이 드신 분들 중심 삼고 작업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16주 안에 이런 내용들을 일찍부터 목회자와 함께 시작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그룹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스터 효정팀이라고 그럽니다. 마스터. 예, 마스터. 예. 그 다음에 이 교회 식구에서 팀장이 정해가지고 현장 지역에서 3기대를 조성해서 16주 과정을 실천하는 건 현장 효정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을 지금 삼고 하는 마스터 팀이 있고 또 현장에 실질적으로 3기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효정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번 하면서 톡방이라든가 온라인방에 같이 올려서 뭘 올리냐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기적을 만났다. 이렇게 좋은 일이 학교나 또는 교회나 또는 사회나 직장에서 벌어졌다.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서로 팀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천심원의 기도단을 만들어서 정성 수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6주가 끝나면은 또 시작해요. 끝나면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6주를 시작하면서 번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과서라든가 동영상을 참고해서 이런 내용을 자꾸 보충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라운드 룰을, 진행 룰을 정합니다.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공동 합의해서 언약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명선언서 등을 만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고 하면은 훨씬 더 정신이 바짝 들고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3주 이상 빠졌다. 그러면 다음 수행 기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공동 화면 설정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몸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 참여한 가운데서 내 얼굴과 내 몸과 마음을 보여주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 실제적인 이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행 보고서를 공유방에 올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지금 16주 캠프 방에 1270, 80명이 지금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보시고 있고, 또 많은 스태프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올려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식구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먼저 16주 효정팀을 운영하기 전에 비전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화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코칭해 줄 수 있는 코칭 문화도 형성시켜서 리더십 훈련도 좀 하면서, 이래서 효정팀으로 팀 스피릿이 나와서 팀 영성이 생겨져서 그 다음에 팀 활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주면 참 좋다. 그래서 토양을 준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고, 또 우리가 쓰지 않던 단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참 익히기 위해서 전환 문화도 만들 그런 준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16주가 끝났는데 거의 이 준비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16주 기간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6주가 목사님을 중심 삼고 3명 내지 6명 함께 이 보고회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정성회를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또는 그 삼위기들 맺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초대하고 추수하고 번식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지, 또는 함께하는 팀의 변화가 되는지, 또는 그런 팀에 속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는 이런 변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자신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정보회를 과정 중에 이제 새로 뽑은 리더들과 함께, 또는 그 다음 리더를 만드는 인턴 리더, 부리더죠. 부리더도 부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팀을 번식할 때 그분이 또 팀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 계속 16주가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고 저기서도 벌어지고 해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우리는 하는 거지만은 매일같이 이 소리가, 보고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정말 개성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가정완성을 할 수 있는 습관으로 우리가 길들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정화정성을 드리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효정팀 구축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토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준비기간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기대 형성을 해가지고
정어정착이라는 건 그림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심에 에고의 그늘이 없이 깨끗하게 본심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정어정착 기대를 만드는 것,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팀이 됐다가 떨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나의 사심과 나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판단 때문에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기대 정성에서 정어정착 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효정팀과의 유기적 관계, 예전에는 대그룹과 소그룹과의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일 예배 때나 또는 시예배 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성일날 발표를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이런 효정팀의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또 만약에 일주 정성이다 하면 정성에 관한 것을 또 성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이 몹시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3기대와 VIP 관계를 계속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위하고 돌봐주고, 이런 효정의 코칭 정신으로 리더를 번식하는 이런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효정보회를 꼬박꼬박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좀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옮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미리 팀원들과 함께, 필요한 팀원들과 함께 여행도 좀 해보고, 여행 연습도 해보고, 정화정성은 꾸준히 매월 매시간 매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목적이라기보다도 정말 참 사랑의 번식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올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예전에 해봤지만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아니면 팀장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히 이걸 왜 하는가 하는 비전이나 미션이 없고 형식적으로 시키니까 하는 스타일로 하면 이거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의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매번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다 말다 그 다음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팀의 비전이 되고 식구들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비전을 가지고 혼자서 전환을 하면 이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출발지가 확실한 입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 억지로 끌어들여서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치유할 수 있는 상담과 코칭을 해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된 다음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낡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16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토양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순서를 제대로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과정이 삶의 과정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서 와라 가라 또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작업할 때 분명히 팀을 할 수 있는 후원 시스템, 다시 말하자면 코칭이나 상담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걸 받으면서 잘 안 될 때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코칭 스텝들이 좀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 되니까 그냥 안 되게 내버려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상당히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질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오고 알아본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16주 과정을 하면서
정말 성공적 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토양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팀들이 형성된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16주 효정 캠프가 여러분 교회에서 점차로 번식하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린 자신도 모르게 깨끗한 자신이 되고, 에고가 없어지고, 본심과 본심이 서로 교류하는 아름다운 식구 공동체가 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천보 가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공유를 하자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